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했던 소식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하락세를 멈췄다. 다시 상승세인 건가요? 네, 어제 19일 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예, 보면은요, 예. 그동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매매 가격이 0.1%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음, 이게 전주보다는 조금 소폭 오른 건데요. 네네. 강북도에 오르고 강남도 오르고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 지난 서울, 박원순 시장이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음, 이거 물론 이제 강남구는 떨어졌어요. 강남구만, 네. 강남 사업에서. 그러나 이제 서초구나 강동구나 송파 같은 경우는 그건 낙폭이 좀 작았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상승세로 돌아선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뭐 상승으로 대세로 이어지는 상승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상승폭도 크지는 않고요. 네. 음. 자, 그러면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어떤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뭐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네. 인천은 오히려 0.04% 정도 하락했어요. 경기도도 0.02% 하락하고, 아직 그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음, 또 특히 이제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가 하락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철 지하철 5선 덕풍역이 이제 개통되는 것 때문에 거기 상승을 주도했고요. 네. 남북 관계로 그동안 주목을 받아서 가격이 음, 올랐던 파주 같은 경우도 예. 최근에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0.23% 하락을 했고요. 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네. 어쨌든 경기도도 서울의 집값 영향을 받는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경기도도 상승세로 들어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승세는 동대문 지역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때문에 오르는 거 있고요. 예. 여의도의 계획 개발 때문에 오르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을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지어한다는 서울시 발표.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오르는 게 전체 상승세를 이끈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음, 당분간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다가 네. 다시 역시 또 정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보합세나 하락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고요. 네. 특히 이제 경기도는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이 이제 오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던 여의도의 계획 개발이 예. 영등포나 신길동이나 당산동 쪽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부천이나 김포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이 당분간은 이어지겠지만 뭐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 인접 지역은 영향을 받아서 잠시 상승세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고요. 지방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 지방은 여전히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그렇죠. 아파트가 벌써 6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나 전주시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음, 일부 지역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습니다. 지방은. 네네. 네. 지금 보면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분양 문제가 참 네.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아파트는 계속해서 올라올까요?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지방에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에 공급량이 많은데요. 네. 서울은 공급량이 거의 없습니다. 음, 금년도에도 뭐 3만 가구 조금 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공급을 많이 한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거기에다 공급량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음, 그래서 미분양이 적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올 가을에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은 모두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정리를 좀 재미있는 게 하나 해주신다면.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협력 공인중개사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2명 중에 1명이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과 매매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으로 예측을 했어요. 음, 그 응답자 2,244명의 48.1%가 네. 하반기 주택 가격이 보합을 보일 것이다. 음, 참 재미있는 조사인데요. 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보합세는
약 62.3%였으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게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더 오히려 정부의 규제에 민감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의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 거는 1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올 가을에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는 하락할 거다. 또 전세 가격은 역시 보합세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 이외에는 전부 보합세를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눌러앉는 지역, 이런 지역은 역시 또 보합세로 응답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지금 현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집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또 그렇죠. 매입하지 않는 경우, 이런 네. 지역은 전세로 눌러앉아서 전세가격이 강보합세를 나타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등록한 사람하고는 차별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보면은요. 네네. 일단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러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은 3억 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만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보유세나 또는 등록세나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래도 그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 기본금액 400만 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줄이거나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다주택자는 무조건 일단 임대 사업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세제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임대소득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당초 계획대로 보면 올해 비과세가 연장될 걸로 얘기를 했는데 조기에 아마도 정부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주택자들의 세금은 굉장히 많은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1주택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소득에 대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했던 거를 과세하는 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안을 보면은 종합부동산세가 0.3% 더 누진거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혼란 과정을 좀 잡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200에서 300만 원 사이로 조정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부 안대로 간다면은 기본 공제가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이 14%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네. 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를 버는 사업자에게서 이제 기본 공제 400원 해주는 건데 네. 이럴 경우 연 56만 원 정도 임대소득을 더 내야 합니다. 기본 공제를 안 할 경우. 네네. 하지만 기본 공제가 200에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들면 임대소득은 각각 14만 원에서 28만 원 늘어나요. 네. 그래서 78만 원이나 84만 원을 내게 돼요. 기본 공제가 20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또 역시 연 임대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네네. 임대사업자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월 기준으로는 41만 7천 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 공제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 현재 면제는 75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이나 1000이냐 또 여기에 따라 다르지만 비율 자체도 200, 300 그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세율이 14%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서울의 집값이 약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지방도 부동산 시장은 어렵다. 또 매매 시장은 보합이나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